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자, 지금 북미,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김정은 경호부대와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부대 누가 더 세냐? 제목은 이렇게 달았지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또 장비는 어떤 거냐? 그럼 질적으로 누가 더 강하냐? 이런 것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달리는 경호원들. 북한 김정은의 양쪽에 지금 10일자로 지금 막 달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연일 TV를 비추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조직에, 어떤 구성으로,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정은의 친위 부대죠. 호위사령부. 이 호위사령부는 963군 부대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김일성 일가 호위를 위해서 1963년 창설된 호위국을 전신으로 확대된 부대입니다. 창설 이후에 조직과 장비, 권한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김일성 일가는 물론 노동당 고위 관계자와 주요 시설을 경비하는 군단급 부대로 성장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위총국이라고 불렀다가 지금 이제 호위사령부로 이름을 완전히 바꿨죠. 그럼 이 호위사령부의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위사령부는요, 정식 명칭은 조선인민군 제963군 부대, 그리고 조직은 그 지휘부가 있고요. 지휘부에는 정치부, 간부부, 참모부, 후방부, 보위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에 4처, 삼국체제인데 그 중에서 제6처가 974군 부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복 입고 아주 키가 큰 사람들, 김정은의 근접 호위를 하면서 뛰어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제6처, 즉 974군 부대라고 하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에 직할로 12개 전투 및 건설 여단이 있고요. 15개 전투 대대가 있습니다. 이 호위사령부의 총병력은 12만 명 이상인데, 이 중에서 김정은에 대한 전담 호위를 하는 제6처는 2만 6천여 명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유사시에 이 호위사령부에서 평양방어사령부 그리고 평양고사포사령부를 작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시가 되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호위사령부에게 있죠. 그래서 최근에 여기 보면 그 김정은이가 팔짱까지 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총애하던 사람인데, 호위사령관 윤정린 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트남에는 여기에 있는 호위 부사령관 김철규가 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 있어요. 김창선 최측근 문고리라고 할 수 있는 김창선과 계속 정상회담 하기 전에도 베트남에 가서 동선을 계속 체크했던 사람이 이 김철규인데, 최근에 그 호위사령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호위사령관이 숙청되고,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일부 또 소식통에 의하면 이 윤정린 대장이 총살됐다라는 그런 그 정보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김철규가 진급을 했던지 아니면은 사령관 대행을 하고 있던지 이렇게도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정예중의 정예, 즉 김정은을 전담으로 마크하는 이 제974군 부대는 또 어떤 데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조직도를 보시면 노동당 중앙위원장, 즉 김정은이죠. 김정은 바로 직속으로 해서 974군 부대가 있고요. 그 아래에 참모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6과가 있는데, 이 16과는 특각을 경비하는 데입니다. 김정은이 삼지연에 간다든지 묘향산에 간다든지 원산에 간다든지 이렇게 그 별장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특과를 경비하는 16과가 있고요. 특각을 경비하는. 그리고 관절을 경비하는 55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군관 측근 경호대, 여기가 지금 바로 11자로 뛰어다니고 지난번엔 V자로 뛰어다니고 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군관 측근 경호대예요. 군관을 경호한다 이게 아니고 군관으로 이루어진 측근 경호대다. 즉 이 사람들 다 장교입니다. 장교인데 키 180cm 이상, 그리고 아주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여기에 일정 기간 동안 이 군관 측근 경호대로 활약을 하고요. 그리고는
자신이 가고 싶은 다른 인민군 부대나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대단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복무할 때는 가족들도 못 만나고 완전히 격리 고립된 상태에서 오직 김정은만 바라보고 생활해야 한다는 뭐 그런 어떤 고행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또 호위중대가 있는데 호위중대는 3개예요. 한 개 호위중대 한 150명 정도의 병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이 군관 측근 경호대들은 사실은 뭐 거의 권총 정도의 경무장만 하고 있죠. 또 조금 이제 군복을 입고 간다 하더라도 그래봐야 소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쿠데타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또는 지방에 순시를 갔는데 거기에서 무력 어떤 소요가 발생한다든지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화력으로 그들을 제압해야 되는데 이 군관 측근 경호대들은 소화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력으로 상대의 중화기를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어떤 그 개인용 중화기로 무장된 그런 호위중대가 3개가 있어가지고 이 호위중대 3개가 외곽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또 경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차 행사부가 있는데 이 열차 행사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열차 타고 4,500km나 달려서 66시간의 드라이브를 했죠. 그런 열차를 타고 달릴 때의 어떤 그 열차 관련한 것들, 그리고 열차가 지나다니는 길에 어떤 외곽 경비 또는 외곽 경호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 김정은이 하노이까지 가는데 중국을 관통할 때 무려 4,500km를 관통을 하면서 중국군이 5m당 한 명씩 열차 밖 그 철길에 배치가 됐다고 해요. 총 90만 명이 그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 참 김정은이 어마어마한 민폐를 끼치고 중국에 다닌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열차 행사부가 물론 남의 나라니까 직접적인 통제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북한이라면 이런 데서 관여해서 다 통제하고 배치를 시키고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열차 행사부에서 또 겸해서 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면 조선노동당 제6처 즉 제974군 부대는 김정은 직접 경호를 담당하는 최정예 부대로 김정은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부대입니다. 김정은 일가 근접 호위를 담당하는 군관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호위사령부 및 인민군 타 부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974 부대장들의 명령만 들어요. 예를 들어서 총참모부, 인민무력부장 이런 사람들의 명령은 듣지 않습니다. 오직 974 부대장. 이 974 부대장은 오직 김정은의 명령만 듣는 것이죠. 호위사령관의 명령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김정은과 974 부대장 그리고 이 군관들이 직속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현재 974 부대장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계급이 편제상 중장, 우리로 치면 투스타 별 2개가 이 974 부대장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 군관 측근 경호대라든지 이런 근접 호위를 하는 그야말로 엘리트 이 경호원들이 조금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왜냐? 바로 이설주와 김여정을 경호하는 인력들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최고 전원만 경호를 했지만 지금 이설주도 나름대로 열심히 어떤 영부인으로서의 그런 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설주를 경호하는 경호팀 그리고 또 김여정을 경호하는 경호팀 이렇게 해서 지금은 조금 조직이 더 확대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측근 경호원들 이 사람들 어떤 무장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권총은 이제 백두산 권총이에요. 이 백두산 권총은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체코제입니다. 체코제 CZ-75B 권총의 북한 불법 복제 권총입니다. 북한판 불법 복제 권총인데 1980년대에 체코로부터 권총을 선물받은 김정일이 사격을 해보고 호평을 해서 불법 복제가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북한군의 주력 제식 권총으로 사용 중입니다. 이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체코제 CZ-75B가 워낙 성능이 좋아가지고 신뢰성도 좋고 성능도 좋고 해가지고 지금 미군 일부들도 이런 것들을 개인용 화기로 쓰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성능 좋은 권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김정은 측근 경호원들은 여기 보시면
벨트에 그 백두산 권총 홀스터가 끼어져 있고 백두산 권총을 차고 있죠. 그런데 사진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에 허리띠가 백두산 권총을 차고 있는 이 홀스터가 달린 허리띠가 우리 군대 갔을 때 바로 그 허리띠죠. 뭐 그때 우리 요대라고 했는데 그거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호부대라든지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허리띠 또는 검은색 그런 허리띠 같은 데다가 따로 케이스를 따로 마련을 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부족을 했는지 어떻게 이런 국방색 그 탄띠를 그대로 지금 메고 있는지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넥타이도 다 통일을 하고 양복도 짙은 그 청색으로 다 통일을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남색 양복 다 입고 했는데 국방색 탄띠를 메고 탄띠를 차고 거기다가 지금 권총을 차고 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지금 하노이에서 연출을 하고 있는데 974 부대 예산이 제대로 가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참 언밸런스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은 측근 경호원들은 이렇게 백두산 권총을 양복을 입었을 때는 백두산 권총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복을 입고 군부대 시찰 같은 현장 지도를 갈 때는 이렇게 백두산 권총과 함께 또 98식 자동 보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98식 자동 보총은 러시아의 AK-74 즉 5.45mm 돌격 소총을 복제한 북한의 98식 보총의 또 접철식 개머리판 접는 거죠. 개머리판 접는 거. 그리고 헬리컬 탄창 이렇게 지금 둥그런 것 이게 지금 탄창이에요. 헬리컬 탄창을 장착해서 화력과 휴대성을 높인 보총인데 호위부대 및 특수부대에 대량으로 보급되고 있는 북한의 신형 제식 소총입니다. 우리 K2 소총 같은 경우에 탄창 제일 큰 탄창 하나에 한 30발 정도 탄약이 들어가거든요. 총알이. 그런데 이건 지금 뭐 열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떤 규모를 볼 때 최한 75발에서 한 100발 정도의 탄약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 K2 소총의 한 3배 정도의 총을 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나 전방에 어떤 그 현장 지도를 갔을 때 소요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한 명 한 명을 저격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대량으로 그냥 화력 투사를 해버리는 갈긴다는 거죠. 자동으로 놓고 그러려고 지금 이렇게 100발 정도가 들어가는 탄창을 이렇게 헬리컬 탄창이라고 해서 이렇게 개조를 해서 쓰고 있다. 그리고는 개인용 호신 무기로 또 백두산 권총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정은 측근 974 부대들이 측근 경호원들이 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은 상대인 트럼프 대통령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보디가드 비밀 경호국입니다. SS. 과거에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친위대 SS가 있었죠. 여기는 시크릿 서비스입니다. 비밀 경호국인데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위조 지폐 수사를 위해서 재무부 산하의 조직으로 창설을 했으나 1901년 맥킨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에 대통령 경호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2003년 재무부에서 국토안보부로 이관되었으며 약 7천여 명의 인력 그리고 2011년 기준으로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며 경호 임무와 관련해서 미군 및 모든 정부 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권능을 가진 그런 부서가 바로 비밀경호국, 즉 시크릿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근데 이 차량이 뭐 유명하죠. 비스트, 짐승, 야수 이런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탄 차량입니다. 이 방탄 차량을 에워싸고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비밀경호국 시크릿 서비스 요원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또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이제 어떤 조직이냐? 바로 작전부, 경비부, 지원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작전부는 당연히 작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접경호나 외곽경호 그리고 CAT 이 CAT는 카운트 어설트 팀 그래가지고 적의 공격에 대한 그 대응을 하는 그런 팀인데 여기 보시면 근접 경호팀은 당연히 김정은 경호팀들처럼 소화기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데
어떤 그 공격이 발생했다. 그럼 소화기, 뭐 권총,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AT 팀이 외곽에서 항상 따라다니다가 쫙 들어와가지고 이제 화력을 투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전부는 한 3,200명 이상, 그리고 경비부, 여기는 대통령 및 부통령의 관저, 그리고 대사관 등을 순찰하고 경호 경비하는 인력인데 여기에는 한 1,300명. 그리고 지원부는 기술, 훈련, 법률 등 재반 행정 지원을 하는 지원부가 있는데 여기는 한 2,000명 이상 해서 병력은 총 한 7,000여 명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보면 그 북한 김정은의 호위사령부가 12만 명, 그리고 그 직접 그 활동하는 974 부대만 해도 26,000명,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적죠. 그런데 이 SS의 장비를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로 도배를 해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감시 통제를 합니다. 드론을 띄우고 뭐 위성을 받아가지고 바로 확인을 하고 뭐 이런, 우리 영화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전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바로 뭐 위성하고 접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 소형 드론을 띄운다든지 또는 중형 드론, 뭐 글로벌 호크 같은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바로 받든지 뭐 이런 아주 첨단 그 장비를 활용한 감시, 통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 차 한번 보십시오. 지금 차에 뭐 지금 뭐 풀뿌리 같은 게 뭐 잔뜩 있는데 이게 뭐냐면 탄피입니다. 탄피. 지금 사격 훈련을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비스트, 즉 그 야수가 방탄 차량이 이렇게 가면은 그 뒤에 SUV 보이지 않습니까? 캐딜락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는 SUV,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데 그 안에 사실은 이렇게 뚜껑을 열면, 다 방탄인데 뚜껑을 열면 미니건이라고 하는 기관 발칸포가 나옵니다. 발칸포인데 3,000발을 분당 3,000발을 쏟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미니건 사수 같은데 이 미니건 사수가 그 에스컬레이터 캐딜락 SUV 차량에서 미니건을 꺼내가지고 지금 사격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한 2, 3분 정도 사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탄피가 거의 뭐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또는 미국 대통령이 공격을 받으면 아까 그 CAT 팀이 뛰어나오고, 그래서 적을 바로 적과 교전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비스트를 이 SUV들이 에워싸면서 여기에서 양사방으로 이 미니건 기관총을 갈기는 거죠. 7.62mm 탄약에 분당 3,000발을 쏟아볼 수 있는 발칸포입니다. 이걸 그냥 갈겨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그 CAT 팀은 북한의 그 98식 보청 개조한 헬리컬 탄창과 달리 정말 여기 딱 봐도 이게 M4 계열의 그런 총인데 개조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 개조한 장비들을 보면 1인당 한 2천만 원 정도의 개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들 정도로, 여하튼 뭐 어떤 그 개인용 화기로서는 세계 최고급 또는 최신의 트렌드로 모든 것을 개조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정상급의 개인 화기 및 장비.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조금 이렇게 거만한 표정 일부러 사진을 제가 골라봤는데, 야, 너는 26,000명이라며, 또 다 합하면 또 12만 명이라며, 나 7,000명인데 그래도 난 걱정 없어. 지금 이제 이런 표정이 아니냐. 왜? 우리는 첨단이거든. 그런 표정이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북한 김정은은 인간 방패에 에워싸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형의 장비들로 이루어진 경호부대, 즉 974 부대가 에워싸고 있고, 그 974 부대는 26,000명.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장비는 뭐 상당히 구형이고, 저는 뭐 정말 이 허리띠가 우리 일반 탄띠라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아마 이 방송을 김정은 측근에서 본다면 당장 허리띠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은 첨단 장비로 중무장했다. 숫자는 적어요. 숫자는 뭐 상당히 뭐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은 전력은 당연히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모쪼록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북한의 비핵화에 갈 수 있는 그런 큰 합의가 나오길 바라고, 뭐 지금 뭐 스몰 딜이다, 또 일각에는 이제 마이크로 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스몰 딜, 마이크로 딜 이런 거 할 바에야 딜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고요. 모쪼록 트럼프 대통령 아무 일 없이 하노이에서 이 SS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임무 다 마치고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여기 974 부대, 여기는 뭐 알아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미북 정상회담 중에 뭐 워낙 지금 그 어떤 핵 관련한 분석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제가 경호부대에 대해서 양측의 그런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